억압. 이제 억압 계속 배웠잖아요. 되게 쉬운 얘기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 읽어보면 되게 쉬운 거예요. 억압 뭐예요? 억압. 내가 감당 못하니까 어디다 밀어놓는 거예요. 나의 무의식에 밀어놓는 게 억압이란 말이에요. 그럼 억압이 일어나면 뭐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억압이 일어나면 투사 일어나. 내가 싫어하는 것만 내가 밀어놓게 돼 있다고 내 자신한테. 억압, 무의식에 집어넣으면 내가 싫어하는 건 누구한테 보인다고요? 남한테 보여. 남한테 보이는 게 투사야. 던진단 말이야. 그리고 투사 없이는 또다시 분노가 없어. 투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분노한다는 뜻인가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투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분노한다면 내 안에 이미 투사가 일어났다면 억압이 있다는 뜻인 거거든요. 자, 우리는 그런 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게 이 사람은 찾아내는데 이렇게 찾아내는 거야. 이 억압이니 뭐니,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정신분석이 좀 답답한 면이 조금 있어. 왜냐면, 뭐를 뒤있다 분석해서 가냐면은, 실수한 게 뭐냐, 우연하게. 아니면 꿈꾼 것 중에 내용이 뭐가 이상한 거 있냐, 이거 분석하고 있다면, 자유현상에서 분석하니까 시간이 엄청나게 걸려. 그래서 그 안에 뭘 억압한 거 있냐를 찾아내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좀 더 쉽게 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는 것들에 대한 쉬운 것들은 사실 우리는 아이를 통해서 분노를 관찰함으로써 그래서 억압된 부분을 되게 쉽게 찾아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신분석이 2년 3년 걸릴 거는 우리는 금방금방 찾아낼 수 있다는 뜻인 거예요. 자기가 지금 눌러놓은 게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만 치유라는 건 눌러놓은 거를 다시 원상태로 돌려놓는 게 치유거든요. 억압된 걸 다시 꺼내내는 게 지금 치유란 말이야. 근데 이거를 찾아내려고 계속 꿈을 모으고 자유현상을 하고 실수가 고의적으로 실수한 걸 모아서 거기서 중요한 정보를 찾아내는데 그러면 그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냐고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게 정신분석에 관한 한계가 있어. 정신분석이 굉장히 답답하고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고 그 다음에 정신분석이 결국은 성장 안에서 억압된 걸 뭔가를 찾아내지 그래서 에고를 순화시켜내는 과정을 거치지 궁극에 가서 내가 누군지에 관한 에고 자체가 없어지는 경험까지는 끌어내지를 못해요. 다만 여러분은 육아를 통해서 에고 자체의 순화가 아니라 에고 자체가 사라져서 결국 순수한 사랑으로 가는 것까지에 관한 성장의 목표가 거기까지 가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이 빠르기도 하면서 쉽지도 않은 과정이기도 하는 거예요. 자, 두 가지가 다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내용 읽은 거 다시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면서 한번 들어가 보자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들어가면 다 그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억압, 교육 이렇게 들어갔어요. 여러분 다 이 교육도 여기에 교육이 정의되어 있는지 몰랐죠? 심리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깨닫는다라는 말 자체를 생각해 보자. 책을 읽다가 호소력 있는 생각이나 이론을 발견했을 때 말하자면 심금을 울리는 심금옥 심금옥이가 바로 심금을 울릴 때 바로 오네. 이게 동시성이야. 와 시원하잖아요. 하필이면 심금옥이 오냐고. 심금을 울리는 글을 만날 때 우리는 그것이 진실임을 깨닫는다. 이상해요. 깨닫는다. 왜냐면 그런데 그 생각이나 이론은 전에는 의식적으로도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이다. 오늘 여러분 들으시면서요. 깨닫는다를 단어를 써요. 이상하다. 깨닫는다. 나 근데 그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거 읽어본 적도 없는데 근데 이거 알겠어. 그러니까 깨닫는다는 게 뭐예요? 원래 있는 걸 찾았다는 뜻이죠. 원래 있는 거 봐요. 그래서 바로 이 깨닫는다는 말을 다시 안다는 뜻이다. 깨닫는다, 다시 한다. 뭘 다시 알아요?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그 존재를 까맣게 있었다가 새삼스럽게 알게 된다는 의미다. 이렇게. 신기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배우는 것 같지만 뭘 배운다고요? 이미 알고 있는 거.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 거, 여러분 안에 다 있는 거. 그거가 있는 것이 원래 발견 못하고 있었을 뿐이지 원래 있었던 거. 이거를 융은 집단 무의식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집단 무의식이라고 하기도 하고 종교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라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라고 거창하게 생각할 게 없다는 뜻인 거야. 집단, 인류 안에 축적되어 있는 모든 지식들이 여러분의 유전자 안에 있고, 그러니까 이미 무의식 깊은 곳에 있는데 그것을 다시 의식으로 올려서 다시 안다. 이런 뜻인 거야. 그래서 교육이라는 게 뭐라고요? 교육이라는 게, 그래서 교육을 가르치는 거로 볼 것인가 아니면 있는 걸 끌어내는 것으로 볼 것인가. 자, 이해가 되죠? 그럼 여러분은 뭐래요? 내가 지금 뭘 해줘요? 참 이러고 있잖아. 내가 더 뭘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뭐야? 그거는 교육이 아니라 뭔가를 내가 집어넣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잖아. 예. 근데 교육은 끌어낸다라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있는 것을 발현하도록만 해주면 되잖아. 예. 교육의 정의가 완전 달라진과 동시에 교육이 되게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해줄 게 있어요? 없죠. 그러면 그 아이가 갈 때 뭐만 하면 되는 거야? 따라가면 되지. 그러니까 교육이 되게 쉬워지는 거야. 어떻게 쉬워진다고요? 따라가면 하라. 그래서 제가 이 원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좋아하는 것을 더 좋아하게끔 해줘라. 여러분 저한테 와서 계속 질문해요. 뭐라고 질문하는지 아세요? 아버님 예를 들어서 뭐 공룡을 좋아하는데요. 어떻게 하게 해줘요? 그 공룡 좋아하잖아. 어떻게 하게 해주긴. 더 좋아하게끔 해줘. 여러분 더 좋아하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더 많이 알아야 더 좋잖아. 더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모르면 졸려. 모르면 졸리죠? 근데 알면 재밌어져. 여러분 물고기 잡는 거 좋아해요? 낚시하는 거? 아니요. 모르니까 안 좋아하죠. 그런 거죠. 근데 저는요 운동할 때요 상상 속에서 그 분야에 관한 모든 물고기를 상상으로 다 잡아. 네. 그 운동하면서 걷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광어를 잡을 때 이렇게 들어올 때 이렇게 자면 광어라는 물고기는 때리거든, 탁 때리거든요. 그러면 딱 때릴 때 그 느낌을 내가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완전히 그림을 그리듯이 아주 생생하게 머릿속에 만든다고. 왜냐면 그 분야가 내가 너무 좋아하니까 거기에 관한 연구를 끝없이 했다고. 유튜브는 다 봤고 돌아다니면 살 건 다 알았고 알고 싶은 건 다 알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매일 어떻게든가 요거만 고기 잡으러 가는 거 요거만 하고 싶어가지고 이것만 하고 있다고. 예.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좋아하니까 계속 더 좋아하는 걸 찾아서 예. 왜? 그래요? 그래서 지금 그 분야를 더 잘 게 아는 거야. 자, 봐요. 쉽죠? 교육이 쉬워요? 네. 공룡을 내가 좋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룡을 더 좋아하게 하려면 그에 더 많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알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면 되잖아. 그럼 해줄 게 뭐가 있어? 네? 박물관 가서 보여줄 수도 있죠. 그 다음에 공룡에 관한 화석이 있는 걸 따라갈 수도 있지. 그 다음에 공룡에 관한 책을 주되 한정 없이 줄 수 있죠. 중국어만 제한될 필요 없잖아. 거기엔 공룡을 좋아하면 영어를 줄 수 있고 영어권에 공룡책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자연사 박물관 가보셨어요? 프랑스나 이런 데? 선진국일수록요 놀랄 만한 게 하나 있어요. 어마어마해. 네, 저 프랑스 자연사 박물관 한번 가다가 정말 놀랐어요. 왜냐면 공룡뼈 화석서부터 시작해서 이마는 뼈서부터 그 안에 거생물서부터 이렇게 발굴해 놓은 거 있죠. 그거 4층서부터 1층까지 그 굉장한 것들이 있어. 자, 그 다음에 뭐 해줄 수 있어요? 공룡 놀이 할 수 있죠. 매일 이러고 다니잖아. 이거 들어서 왜 이거 하잖아. 예? 그 다음에 또 뭐 할 수 있어? 예? 뭐 상상놀이 할 수 있죠. 공룡 그러니까 공룡에 관계된 더 좋아할 수 있는 건 뭐든지 다 끌어다 모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들 잘 키우는 집안은 공룡에 관한 책만 200종은 된다 그런다. 하루 종일 공룡만 해. 공룡 옷 입는다고 뭐라 그러네. 예? 공룡 옷. 공룡 옷 만들 수도 있죠. 엄마하고 만들 수도 있지. 공룡 그림 그려놓을 수도 있지. 예, 다 해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더 깊이 갈 수 있게 한다. 그래서 교육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쉬운 거야. 여러분 이 의식 하나 바뀌기가 쉽지가 않아요. 뭔가를 자꾸만 가르치려니까 좀 상급 학교, 지금 상급 학교, 좋은 학교 이렇게 따져가잖아. 좋은 학교 좋아요. 그러나 사실 그거보다는요. 앞으로 학교에 관한 문제가 아니야.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 영어요. 학교 아무리 유명한 학교보다요. 유튜브에 이렇게 핸드폰 안에 거기 들어가면요. 영어 노래로 배우고 싶으면 영어 노래. 예? 춤으로 배우고 싶으면 춤. 그 안에 무슨 명곡 무슨 하고 싶으면 다 있어. 다 다운받으면 다 나와.
영어 선생님 가가지고 매일 와서 이거 할 수 없잖아. 어? 이건 언제든 밤에 와서 이거 할 수 없잖아. 매일 그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교육 기회가 있냐고. 자, 교육은 그래서 이렇게 자, 그래서 education이라는 단어는 educare 이라는 이 단어는 끌어낸다는 뜻이에요. educe 이 밖으로 듀스 끌어낸다. 뭘 끌어내냐 이거죠. 자, 글자 그대로 밖으로 드러내다 또는 앞으로 이끌다라는 뜻이다. 즉 우리가 누구를 교육하라고 할 때 말 그대로라면 그 사람 마음속에 뭔가 새로운 것을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뭔가를 끄집어내는 것이다. 무의식 속에 있는 것을 의식의 세계로 나오게 하는 것이다. 이처럼 무의식은 모든 지식의 창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하는 말이 뭐예요? 무의식은 현명하다. 무의식은 현명하다. 무의식에 있는 걸 끌어올려서 의식의 범위로 놀려와라. 여러분이 전혀 알 수 없는 무의식에 이미 저장된 것을 의식으로 끌어와서 그거에 대한 대면을 해라. 그래서 무의식과 의식을 일치시켜라. 이게 지금 치유다.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뜻인 거예요. 자, 여기 별개 하나 나와 있어요. 자, 영적 성장. 아, 이게 이제 봐요. 여러분, 엔트로피라는 개념이 어떤 건지 아세요? 엔트로피.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라는 단어, 연력학 제2법칙이 엔트로피의 법칙이거든요. 연력학 제2법칙은 뭐냐면, 연력학이라는 건 뭐냐면, 그 고도로 분화되고 조직화된 것으로부터, 점점 뭘로 간다고요? 엉망진창으로 가는 거. 이게 연력학 법칙이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공기 안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이렇게 공기가 있고 이 공기가 있으면 섞어놓으면 이게 섞여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연기가 있다, 연기 없는 데 집어넣으면 이게 나중에 섞여가지고 완전 혼탁하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연력학의 법칙은 결국은 계속 어디로 내려가게 되냐면 이 고도로 정제된 부분 안에서 고도로 분화된 부분부터 더 혼란스럽고 무작위적이고 라는 부분으로 내려가는 것을 이게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모든 법칙은 무슨 뜻이냐면 연력학 제2법칙은 예를 들어서 이 안에 있는 전기 에너지를 써버리잖아요. 그러면 다시 뭔가를 만들어내야만 되지 다 흐트러진 상태에서 이렇게 고도로 된 상태를 에너지가 투입되지 않고는 고도로 올라가는 상태를 만들 수 없다. 야, 이거 되게 말이 좀 어렵다. 어려운 건가요? 이해가 쉽지. 그냥 좀 이해가 쉬워. 연력학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예를 보여. 뭐라고 표현해 줄까? 이렇게 봐봐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훈련받은 고도에 유지하고 있는 정신이 있잖아. 고도하게, 그죠? 이렇게 우리 훈련받으면 이렇게 이제 어떤 상황이든 대처하고 들어가는데 훈련 안 받으면 완전 미개한 상태로 그냥 막 지 마음대로 하는 게가 있잖아. 이 절제라든가 이런 게 관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야만적인 상태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죽이고 살리고 아무 상관없는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자, 봐요. 우리가 교육을 받을 때 의식이 성장할 때는 항상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혼란된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대로 정제된 방향으로 간단 말이에요. 우리 의식의 성장이라는 것은 이 굉장히 원래 원칙이 전혀 없었던 막 살던 사람이 이게 성장과 비슷하게 가요. 막 살던 사람이 원칙도 없으니까 막 그냥 가서 지 맘대로 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보면 굉장히 경건한 자가 된다고. 경건한 자가 돼야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 금방 알아요. 교회 가면 모자 쓰고 이렇게 주차 안내하는 사람 있죠. 그전에는 생을 막 살다가 그 다음에 뭐에 가냐면 어떤 원칙에만 굉장히 충실하게 되는. 푸르미 교육을 할 때도요, 애초에 원칙이 없었잖아요. 그러면 푸르미 교육에 딱 들어오면 뭐냐면 밤새도록 책 읽어줘야 돼, 뭐 이렇게. 이것만은 꼭 지켜야 돼, 뭐 이런 거 있죠. 아버님이 그랬대, 뭐 이렇게. 나 그런 적 없어요, 말한 적 없어요. 꼭 지켜야 될 게 있잖아요, 마음속에. 예? 그냥 뭐 이건 안 돼, 꼭 그냥 피곤해 죽겠는데 그냥 앉아도록 그게 뭐죠? 잠 그 자체도 난 지금 피곤해 죽겠는데 그냥 애는 몰입에 깊이 들어가면 밤을 꼬박 새면서 한대. 그래서 지금 왜 지금 밤 꼬박 안 새우냐 이것도 따지고 있다고. 그리고 또 옆에 앉아가지고 그 책 읽어주라 그러면 또 죽을 듯 살듯 읽어준단 말이야. 원칙을 되게 잘 지킨다고요. 근데 어떤 상태가 들어가요? 의식이요, 아무런 혼란 상태, 원칙이 없는 상태에서 원칙이 있는 상태로 간다고.
근데 이 원식 있는 상태에서만 머물고 있질 않아요. 조금 지나고 나면 이게 다시 뭐가 들어오냐면 진짜 품위교육이 맞아? 이거 지금 맞는 거야? 이거 너 혹시 틀리는 거 아니야? 괜히 내가 사기당하는 거 아니야? 이거? 해봤자 뭐 있어 이거? 이렇게 잠깐만 의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잠깐만 원칙들에 대해서 이렇게 도전해 본다고. 이걸 회의하는 단계라 그래요. 회의. 과학자들이 갖고 있는 의식은 2단계란 말이에요. 늘 회의한다고. 에? 이게 맞아? 미신 아니야? 이게 지금 과학적으로 제대로 맞아? 이렇게 들어가는데. 근데 회의 단계를 거쳐서 갑자기 뭐가 탁 일어나냐면 통합이 탁 일어나는 단계가 오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분명 이제 회의하는 단계는 냉소적이란 말이야, 사람들이. 아유, 저게 될까 뭘까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은 기준도 없는 것 같은데 기준이 너무 넓은데 회의도 없어. 원칙을 그냥 적용할 때 맥락에 따라서 굉장히 맞게 전하고 뭐 그렇게 뭐 그러고도 저런가 보다 이것도 이런가 보다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런데도 뭔가 원칙이 있단 말이야. 이게 이제 그래서 나중에 회의한 단계를 넘어서 통합이 일어나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별로 아무런 걸림이 없으면서도 그 사람은 평온을 유지하고 근데 그렇다고 또 애를 못 키우는 것도 아니야. 애도 참 잘 키워. 예, 의식이 지금 점점 어디로 가냐면 고도화되는 전체 맥락을 이해하고 점점 이렇게 높은 상태의 의식으로 지금 간단 말이에요. 사랑에 관한 깊은 상태로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영적 성장이라는 것 자체는 엔트로피와 정반대로 간다라는 거예요.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미개한 상태로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점점 의식이 고도화되고 정제되면서 이렇게 절제되고 훈련받으면서도 자유롭고 평온하면서도 기쁘고 이 상태 계속 이 상태로 올라가는 이것을 영적 성장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에너지를 굉장히 써야 될 수밖에 없다고. 영적 성장 자체가 훈련에 관한 과정을 계속 거쳐가야 되는데 이럴 거예요. 영적 성장이라는 쉬운 길을 가려고 하고 날짜가 지난 지도나 낡은 관행에 집착하려고 하며 변화를 시려는 본능 등을 극복하고 자기 마음대로 길을 가려는 자연의 저항을 이겨내야만 가능하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영적 성장에 관한 근데 그 391페이지부터 이렇게 쭉 엔트로피 391. 자,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요. 자연을 이겨내야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근데 이렇게 했어요. 영적 성장에 관한 모든 사람은 각기 자기 나름대로 성장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요, 영적 성장에 관한 욕구가 있다는 거야. 그리고 그 욕구를 실현시키고 할 때는 혼자 힘으로 스스로의 저항과 싸워야 한다. 이 저항이라는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변화에 대한 저항이 굉장히 큰단 말이에요. 근데 뭐야? 이것은 인류 전체에도 적용될 수 있다. 한 개인으로서 우리가 진보하는 것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속한 사회를 진화시킬 수 있다. 어린 시절에 우리를 양육시킨 문화는 어른이 된 우리들에 의해 보다 나은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다. 이미 성숙한 사람들은 그 성숙의 열매를 혼자 맛보지 않고 세계에 나눠준다. 한 개체로서 진화했지만 우리는 뭐를 지고 있어요? 인류 전체를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인류도 진화한다. 이렇게 들어갔어요. 자,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에 대해서 사회가 개떡 같다고 분노하지 마세요. 이렇게 자꾸만 얘기한다. 그런 건 여러분의 부모님에 대한 분노를 사회로 돌리고 있습니다. 왜요? 그러면은 정당하니까. 내가 사회에 대해서 이렇게 분노하고 있으면 내 정의를 부르고 있으니까 정당한데 그래서 사회가 변화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인류를 진화시키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여러분만 성장하고 변화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요. 왜요? 한 사람의 의식의 성장은 인류 전체의 성장을 가져오게 된다는 뜻인 거예요. 이해가 되죠? 네. 제가 부처님 한 분, 예수님 한 분이면 인류 전체가 성장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인류 전체를 성장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계세요. 무슨 힘이 있어요? 인류 전체를 성장시킬 아이를 낳아서 기르고 있잖아. 옳지 않아요?
맞잖아요. 인류 전체를 성장시킬 아이를 낳아서 기르고 있잖아. 여러분이 그 아이를 어떻게 비춰주느냐 해서 그 아이는 인류 전체를 성장시킬 수 있는 힘을 갖고 성장해 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하라고요? 인류 전체를 성장시킬 그 모습, 그 신성을 가진 그 모습을 가지고 아이를 대하라, 이런 뜻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만 성장하면 되지 다른 거 성장할 필요 없어요. 그걸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밀물이 들어오면 모든 배가 뜨는데 뭘 자꾸만 니네 남편 가지고 고민하고 있니? 에? 니네 남편도 인류의 성장에 들어가 있잖아. 아,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같이 성장하라 이거죠. 아, 여기 그렇게 나와 있어요. 결국 뭐예요? 결국은 그래서 너도 성장하고 나도 성장하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 얘기. 그 얘기인 거예요. 엔트로피에 대해서 비유해서 나간 거예요.